신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의 장기이지만 한 번 망가지면 복구시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화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로, 첫 번째, 신장은 해독의 장기이자 침묵의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고 독소를 걸러내고 있지만 자기의 정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상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 나타난 정상도 아주 심각한 세균이 들어오거나 요로결석 같은 게 있을 때 외상적인 어떤 부분, 바이러스적인 부분, 세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정상을 나타내는 것이지, 노폐물을 걸러내고 독소도 해독하면 생기는 본인의 가부와 피로감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인의 신장 기능이 왜 이렇게 나빠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신장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특성과 외부적인 요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부적인 특성은, 신장은 바로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위협하는 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죠. 혈관의 노화는 우리가 10대 때부터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신사구체 혈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진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큰 혈관이 타격받는 것보다 더욱더 예민하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장의 사구체 혈관은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의 기능은 굉장히 정교하게 작동하는 만큼 한 번 망가지면 복구시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식습관에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지방, 더불어서 현대인이 굉장히 탐닉해서 끊지 못하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끊임없이 신사구체 혈관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모세혈관에 구멍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는 혈관의 내구성이 신장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행위가 두 가지죠. 혈액을 한번 여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용이치 않아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신장이 기능을 할 수 없을 때는 신장 이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장 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고령화 시대라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인구층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현대인의 혈관 건강에 위협을 주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혈관 질환들이 점점 더 만성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장이 만들어내는 게 뭐죠? 소변이죠. 소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폐물, 필요 없는 찌꺼기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한다 했을 때 몸속에 독이 쌓인다. 소변이 그 기능을 못해서 독이 쌓이는 것을 바로 요독증이라고 하죠. 독소가 몸속에 쌓이니까 우리 몸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피부나 이런 부분에서 혈색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고 창백해지거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요독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독소 범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전해질의 교환을 통해서 우리 몸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능이 깨어지게 되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전해질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균형이 깨어지게 되죠. 이 전해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나빠지거나 심장에 부정맥이 생기거나 아니면 근육 쪽에 제대로 된 전해질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전해질 불균형으로 해서 무기력을 호소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어떤 노폐물의 배출, 소변의 원활한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내과, 세포 외액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액에 있는 수분들이 세포 외액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부종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붓거나 특히 이제 눈 주위의 부종이 먼저 예민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발목을 눌렀을 때 피부가 시간이 지나도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고 눌러진 상태로 있으면 신장 기능에 저하에 의한 부종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종이 심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가파진다든지 빈혈이 생긴다든지 호르몬의 기능 저하 등을 야기하는 굉장히 많은 기능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아침과 저녁에 체중차가 1.5kg까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발목이나 이런 부분을 눌러서 시간이 지나도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피팅이네마 함유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신장 기능의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은 갑상선 기능의 저하라든지 심장 기능의 저하 등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수치 검사나 심장 기능 검사를 통해서 그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종이 있다고 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잦은 감기, 장염 등에 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 혈액을 여과하는 능력을 신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신사구체 여과율은 나이가 들면서 1년에 1%씩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틴 수치를 검사하게 되면 신사구체 여과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때 본인의 신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시고, 신사구체 여과율이 또래에 비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본인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교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화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로 소변에 피가 섞이는 거겠죠. 소변에 피가 섞이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들은 방광염이나 신장 결석과 같은 외상적인 감염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없이 피가 섞이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없이 소변에 거품이 쌓이고 있다면 소변 안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당이나 담백과 같은 물질이 많이 섞이고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변에 당이 섞이게 되면 소변 당과 담백 자체가 거품을 일으키게 되고, 당과 담백이 빠져나왔다는 것은 모사혈관에 당이 상처를 내고 구멍이 난 자리를 우리 담백이 따라서 놓은 것이거든요. 그건 분명히 신사구체 혈관이 망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변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장 자체가 원활하게 체액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체액에 저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체액에 저류가 일어났을 때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두 가지죠. 이전에 비해서 부쩍 소변을 병적으로 자주 본다. 두 번째, 밤에 자는 동안 신장에서 체액의 어떤 조절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체액이 우리 혈액 속에 저류가 되고 방광 속에 쌓이게 되면서 요일을 자주 느끼게 된다는 거죠. 특별하게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 증상 없이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에 소변을 부쩍 보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신장 기능에 저하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비해서 식욕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독소가 그만큼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암 환자가 식욕이 없는 것,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식욕이 없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서 제대로 된 배스작용,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필요 이상의 잉여 독소가 쌓이게 되고, 잉여 독소는 뇌를 자극해서 먹고자 하는 욕구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체액의 원활한 조절이 안 돼서 초기에는 부종이 생겼다가 부종이 생기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더 식욕의 부진,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유효한 물질들 자체가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저체중, 그 다음에 생명을 위협하는 저근육 상태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들을 좀 살펴보자면, 유난히 아침에 몸이 많이 부어있다. 신장에서 세포에게 교환을 못 이루어서 세포 외액 쪽에 수분이 쌓인 거죠. 그래서 손이 땡땡하게 부어 있으면서 얼굴이 이제 퉁퉁 이제 부어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밤에 자는 동안 다리의 쥐가 유난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해질의 균형, 칼슘이나 포타슘, 나트륨의 균형이 맞지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갑자기 없던 빈혈이 생겼다. 신장 기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혈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출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이상 없이 빈혈이 생겼다면 신장 기능의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서 많이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의 변화거든요. 피부의 어떤 색깔이 칙칙해졌다. 이전에 비해서 피부에 뽀록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다. 그런 것들 자체가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잘 종합해서 신장 기능의 저하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을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신사구체 혈관이 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도 우리 신장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세 번째가 약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약물과 영양제가 결국에 우리 몸에서 해독되고 대사되는 기관이 신장이거든요. 특히 진통제 같은 경우를 다량 복용했을 때 신장 독성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통증으로 인해서 관절염약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장 기능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어린 시절에 신장 질환을 알았던 분들, 아니면 신장에 결석이 있었거나 자전 방광염을 앓는 사람들이 또 반드시 신장에 질환이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방광에 자주 염증이 생겼을 때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방광염 생긴 균이 요관을 타고 신우신염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평소 수분 섭취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도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원활하게 자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수분 공급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수분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도 나이가 우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신장 기능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근육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다약제, 많은 약제를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매년 신장 기능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의 가장 위협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당뇨병 전 단계에 있다고 할 정도로 국민 질환이 되고 있는데요. 당뇨 질환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당을 저장해서 우리 몸에 필요할 때 꺼내 써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호르몬인데,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 인슐린이 당을 우리 몸속에 저장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혈액 속에 필요 이상의 당이 돌아다니게 되고, 필요 이상 돌아다니는 당은 혈관을 찌르는 못이 되는데요. 눈을 찌르게 되면 당뇨성 망막증, 심장을 찌르게 되면 당뇨성 심장병, 발을 찌르면 당뇨성 족부궤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 바로 당뇨성 콩팥병, 당뇨성 심부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전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당뇨 합병증인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장 기능에 대해서 매년 체크를 하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신장은 마른 것을 싫어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너무 많은 커피나 차,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신장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3대 위험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질환이 있다면 적절하게 약물요법을 통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약물,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약물을 드시는 것은 신장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드시고 계신 약물들을 잘 점검하셔서 꼭 필요한 약물만 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 자체가 신사구체 쪽에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본인의 걱정이나 불안이 있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고요. 그리고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 원활한 혈액순환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신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음식은 두 가지 음식이죠. 지나치게 단 음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제된 탄수화물은 신장을 찌르는 못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신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소금 민감성, 나트륨 민감성인데요. 소금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조그마한 소금 섭취가 더 얹어져도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물론 소금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위태로우신 분들은 본인의 소금 섭취가 너무 과하지 않은지를 반드시 체크해서 적정량의 소금만 섭취하도록 유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신장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채소 속에 풍부한 전해질들인데요. 그래서 채소 섭취를 널리 넣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들이 우리 신장의 독소를 덜어주고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 신장연보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장연보단 매년 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가 표시되는 크레아틴, 신사구체 여과율, GFR을 체크해서 매년 나의 신장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의 장기이지만 침묵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소변, 부종 이런 변화들을 살펴보시고 신장이 혹시 나에게 SOS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미리 살펴서 신장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